두 딸을 애지중지 키워서 시집 보내고 나서 좀 적적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생겼다는 70대 장 씨. 바로 둘째 딸의 시어머니인 사부인입니다. 가끔 만나서 운동도 같이 하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하면서 꽤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둘째 딸은 그게 영 못마땅한 눈치입니다. 대체 둘째 딸은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둘째 딸 왜 그러는 걸까요? 자, 딸 둘을 시집 보내고 좀 적적하나 했는데 뜻밖에도 둘째 딸의 시어머니, 사부인하고 절친이 됐다는 70대 제보자분의 사연입니다. 이거 정말 특이한 거 아닙니까? 좀? 일단 어떤 집인지부터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제보자분은 70대시고 장 씨이십니다. 따님만 두 분이 있었는데 첫째 딸, 둘째 딸 다 결혼을 했고요. 첫째는 이제 결혼한 지 17년, 둘째는 15년 됐답니다. 근데 첫째는 좀 먼 곳으로 결혼을 했고요. 둘째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시댁이 마침 또 이 사연자 제보자분 집에서도 한 30분 정도 거리래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 집은 또 아들만 둘이고 이 지금 제보자분은 딸만 둘이어서 마침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면서 뜻도 잘 맞아서 좀 가깝게 지내고 있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서로 아들, 딸 하나씩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낸다면야 뭐 더 바랄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좋으셨어요. 이 장 씨께서는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 봐도 아무도 사돈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경우가 없는데 맞아요. 우리는 너무 잘 지내니까 너무 화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남편하고 둘이 살고 저기도 남편하고 둘이 사니까 시장을 보면 좀 너무 많이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돈께서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거를 사면 과일이든 간식이든 사가지고 꼭 집에 들려가지고 반 땅 이렇게 딱 해서 주고 네,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김치도 나눠 먹고 된장도 나눠 먹고 또 줌바 댄스도 지금 저 서파처럼 같이 가고 또 개모임도 하고 부부 동반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즐거우셨다고 합니다. 아니 뭐 여기까지 이게 뭐 좋은데 아주 분위기. 네, 그런데 장 씨에게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둘째 딸이 시어머니랑 너무 가깝게 지낸다,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장 씨가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냥 불편해서 그런다고 했지만 딸이 털어놓은 얘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둘째 딸은 결혼하고도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맏며느리여서 걱정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어렵게 7, 8년 만에 딸을 한 명 낳았습니다. 워낙 힘들게 얻은 아이다 보니까 양가에서 모두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딸의 시어머니가 동서와 차별을 해서 힘들다고 한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우리 시어머니 사실은 나랑 동서를 엄청 막 저울질하면서 나를 은근히 매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비슷한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동서는 결혼한 뒤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근데 이 딸은 사실은 딸 하나만 낳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렵게 낳았어. 시험관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시어머니가 좀 은근히 차별도 하고 시어머니 앞에라든가 동서 앞에 서면은 그들은 아들을 자랑하니까 나는 좀 약간 위축되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속이 상해 있는데 아니 친정 엄마가 이 시어머니랑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웃고 떠드는 거 보니까는 딸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화를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하고 친해지면은 딸로서는 손해가 아닌데 이 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위축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화가 단단히 났던 모양 같습니다. 아니 저도 뭐 팀장님 생각에 조금 이거 둘이 이렇게 친하면 딸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면 친정 엄마면 예. 내 편이지 왜 나 자꾸 이렇게 매기는 우리 시어머니 편을 들어 막 약간 이런 거. 이 사연자 장 씨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또 딸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럴 법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든답니다. 왜냐하면 딸 얘기가 이런 식이에요. 그 딸내 시어머니 생일 때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답니다. 예. 근데 동선애가 먼저 도착을 해서 동선애 아들들만 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손자들이죠. 그 손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딸의 시어머니가 로봇 장난감을 사줬대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딸은 아니 자기 오빠들만 이렇게 장난감이 있으니까 자기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놀고 싶고. 근데 넌 여자애니까 그런 거 가지고 놀면 안 돼 하면서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러면 다른 장난감이라도 사주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 또 그 손녀한테는 안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죠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손자들한테는 장난감 사주고 손녀 내 딸한테는
시어머니가 그냥 아니 뭐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이 무슨 바비 인형 같은 걸 사주는 것도 아니고 빈손이었다. 아 열받네. 네,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랑 동서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들 둘 키우느라 정말 힘들지? 나도 아들 둘만 키워서 다 한다. 이러면서 이제 동네에 막 스파 끊어주고 마사지 끊어주고 막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 장 씨는 뭐 아기 못 가져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한 번도 어디 뭐 따로 데려가서 뭐 이렇게 호강시켜주거나 뭐 사주고 이런 적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장 씨의 딸은 시어머니는 역시 손주를 원하셨구나. 손녀는 뒷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들어보니까 차별 많네 이거. 네,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하나둘씩 생기다 보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서운해졌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이를테면 식구들끼리 외식하면서 메뉴를 정할 때도 시어머니는 동선의 식구 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데요. 결국 동선의 아들들이 먹고 싶은 걸 먹는데 그것도 섭섭하다는 겁니다. 야 이게 저희 작가님이 이분하고 이렇게 뭐 취재를 하는 걸 저도 옆에서 봤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사부인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딸. 저만 이해 안 되나요? 야 이거 자 이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괜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나 싶으면서도 오해하게 행동한 사부인에게 이게 중간에서 그냥 샌드위치가 됐다. 자 팀장님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여기 샌드위치가 아니고 지금 이 따님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차별을 하는 거는 얘가 보기에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차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친정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친한 사이예요. 그러면은 친정 엄마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해서 시어머니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왜냐하면 시어머니하고 친정하고 친구야. 다 통해. 그러면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한테 잘해도록 엄마가 사이드에서 때려.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요? 아 진짜. 근데 그게 잘 통할라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사이는 운명적으로 정말 절친이 되기는 어려운 슬픈 운명의 진짜? 친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뭐 시어머니가 잘못했냐, 오해냐, 딸이 뭐 속이 좁냐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딸은 언제나 친정 엄마가 필요하고 또 친정 엄마의 무조건적인 품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친정 엄마가 이 친구보다 딸을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엄마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엄마 사실은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막 이러면서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결국은 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딸이 시어머니랑 잘 풀 수 있게 정말 그 친구가 정말 좋더라, 좋은 면을 봐라 이렇게 얼르고 타일러 보지만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결국에는 그 친구 사이는 좀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이 친정 어머님이 약간 엮인 것 같아. 저는 이 사부인한테. 저는 지금 따님이 손에 보고 계셔. 제가 봐도 이거. 저는 이사라도 가시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사를 가라?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딸의 입장을 이 친정 어머니 입장에서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부인이 시어머니에게 나중에는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따님이 입는 겁니다. 이거 저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요, 그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아들 못지않게 딸 예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 집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손자들만 챙기신다는 건 어지간히 아들만 편애하신다는 거고요. 그 정도라면 제가 이제 그 정도라면 가정을 한 겁니다. 그 정도라면 못 달라지십니다. 그냥 안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못 달라지세요. 그럼 결국에는 저 두 분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는 딸이 입는 거예요. 이사 가세요. 한 2시간 거리로 못 만나게. 그래야 딸이 피해 안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근 불가원.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이사나님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사이인데 자주 왕래하다 보면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본인 아들, 딸에게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님은 딸 마음을 엄마가 알아줘야 하지 시엄마는 그냥 시엄마니까 그러려니 할 텐데 친엄마가 저러면 진짜 서운할 듯이라고 하셨고요. 한인자님은 딸 편에 들어서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